정치톡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로 얘기들 많이 하시죠. 좀 이르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2022년 3월 9일이 차기 대통령 선거니까 이제 꼭 1년 10개월 남은 셈입니다. 과거의 예로 비춰보면요. 1년 10개월 이맘때쯤이면 대권주자들의 얼굴이 면면이 다 나타났고 국민들 대접촉을 늘려가는 시점입니다. 진보에서는 이낙연, 김두관, 이재명, 김경수가, 보수에서는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김태호가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총리의 당권 도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혁신 태풍이 예상되죠. 그렇게 되면서 대권 잠룡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죠. 먼저 민주당 얘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40%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관문은 오는 8월 당권 도전인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최근 당권 후보인 홍영표, 송영길 의원을 만난 데 이어서 오원식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권 도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데 당대표 출마 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로서는 당내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당권 도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가 당권까지 장악할 경우에 여권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생길 겁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권력 누수, 레임덕을 앞당길 수도 있고요. 지지층이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제가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최근 일어난 일입니다. 윤미향 의혹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죠. 그러자 물론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이 총리의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해찬 총리가 당내 개인적인 발표를 하지 말라, 의견을 발표를 하지 말라라고 입단속을 했죠. 그러자 이낙연 총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인데요. 친문 지지층의 윤미향 지키기가 본격화되고 있죠. 또 이해찬 대표는 이낙연 당권 장악에는 필요하다, 좋은 분위기다라고 여겨지는 6월 전당대회를 앞당기는 부분, 또 당대표 추대론, 또 당권 대권을 분리해 있는 지금의 당규를 개정하자, 손을 보자라는 데에 대해서 이해찬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죠. 두 사람의 또 이해찬 대표의 견제가 본격화됐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합리적 중도이고 전남 출신이죠. 호남 입장에서는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구도죠. 영남 출신이 호남의 지지를 받는 이런 구도였는데,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어지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아직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이낙연 총리로서는 숙제가 남아있는 셈이죠. 이 틈을 파고드는 경쟁자가 김두관, 이재명, 김경수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양산에서 당선된 이후에 윤미향 의혹에 대해서 이 친일 공세다,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죠. 윤미향 지키기에 가장 최초로 나선 의원입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제기를 했죠. 왜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황당하다, 아주 강하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 친문 지지층의 입장을 격렬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두관은 사실 지난 2012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맞붙었죠. 당시 문재인 측에서는 만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남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문 지지층에 찍혔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친문 지지층에 대한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에 발빠르게 대처도 하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각종 의견을 내는데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금 현재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요. 대부분 판결이 남아있고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의혹이죠. 드루킹 재판에 걸려 있어서 현재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그 재판 결과가 두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의 이낙연이 합리적인 이미지와 여권 내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고려해 가급적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김두관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층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권력의 생리상 청와대는 최소한 내년 후보 경선이 시작될 때까지는 의중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김두관 모두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수 진영에서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당을 보수를 탈피해 중도, 나아가서 진보까지 외인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30, 40대가 주축인 청년정당으로 혁신을 이끌어갈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한데요. 김종인의 스타일상. 이에 따라서 50, 60대가 주축인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들은 마음이 바빠지게 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당초 다음 대선과 관련해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는 이미 이런 뜻이었죠. 물 건너갔다. 이런 후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홍준표는 과거 김종인의 뇌물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말을 좀 바꿉니다. 40대 기수론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불필요한 논란은 만들지 않겠다. 지금은 당을 개혁할 때다. 이런 데 방점을 찍은 거죠. 하지만 40대 기수론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바뀌었다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김종인 비대위에 발 맞춰서 일단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윤미향 의혹에 대해 당선자직을 사퇴하라라고 촉구를 했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역별 제한을 두지 말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해달라고 정부에 공문으로 건의를 하기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또 통합당을 비롯해서 중도층 인사까지 두루 접촉을 하고 식사 만남을 하고 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 개혁적인 이미지의 유승민 후보 어제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보수 단일 후보가 돼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마지막 정치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죠. 김종인 비대위 개혁 바람에 동승해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존재감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등장으로 홍준표, 김태호, 안철수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홍준표는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마지막 꿈이라고 했죠. 이제 국회가 열리면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을 만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지금으로서는 복당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공간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국민을 직접 만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태호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대권 도전을 위한 물밑 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김태호의 복당은 현재 김종인 비대위에서 아직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요. 또 홍준표와 김종인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 때까지는 복당 논의가 수면 밑으로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복당이 늦어지게 되면 두 사람이 움직일 정치적 공간도 좁아지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가 중도를 넘어서 진보까지 외연을 넓혀가게 되면 안철수의 존재감은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 존재가치 또 근거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내년 4월까지 만들어낼 보수정당의 개혁 바람 속에서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의 개혁, 홍준표, 김태호의 보수,
또 40대 기술원의 주축이 될 김세연 등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이제 지역별 선거 구도가 세대별 구도로 바뀌었다고 하고 진보가 주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볼 때 진보, 보수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스윙보트, 또 기회가 된다면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 있는 이런 중도층이 아직은 절반 가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느 당, 어느 후보가 자신의 전통적 지지층을 업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에 아직도 승부가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 진보는 이낙연의 대세론에 김두관이 후보 자리를 놓고 도전하고 있는 모양새, 보수는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김태호, 홍준표가 앞으로 1년이 넘게 누구에게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이지 않는 도토리 키재기식의 승부, 치열한 경쟁을 펼쳐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수 진영의 이 도토리 키재기식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명의 후보들이 부리는 각축전도 볼만하고요. 또 여권에서 이낙연 대세론이 지난 과거와는 달리 계속 유지가 될 거냐, 또 친문 지지층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